철학보다 명랑하고 쾌활하고 경쾌한 것은 없다. 프랑스인들에게 사랑하는 작품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코 몽테뉴의 에세이입니다. 왜일까? 너무 많은 목숨이 사물처럼 다뤄지고 목숨들의 애도조차 잃어버린 서늘한 사회에서 그 허위를 간파할 힘을 주기 때문이죠. 게다가 몽테뉴가 쓴 에세이는 시크하다는 이미지에 합당한 세련된 문장들로 가득합니다. 이 쾌활하고도 수준 높은 회의주의에 대해 살짝 돋봐보겠습니다. 몽테뉴를 존경했던 3명의 철학자를 우선 소개합니다. 첫째 인물은 거래의 철학자 에릭 호퍼입니다. 호퍼는 막노동으로 돈을 모은 뒤 평온히 읽을 책을 찾았고 그것이 에세이였다고 고백하며 이런 말을 남겼지요. 나는 농사꾼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게 좋다. 그들은 맞지도 않는 말을 논리적인 이야기인 양 짓거릴 만큼 교육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배운 게 많아도 세상이 무능하다는 사실은 주체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가능성을 예시하지요. 전문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할 언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에세이에서 몽테뉴는 이런 말까지 남겼죠. 나는 프랑스식으로 이것저것 조금씩은 알지만 철저하게 알지는 못한다. 귀족 출신 몽테뉴조차 철저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정직했죠. 이는 누구나 애써 노력하기만 하면 지적 열등감으로부터 탈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학을 가지 않고 외국어에 능통하지 못하고 심지어 대학물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세계화 존재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죠. 하가하는 세계에서 학벌 높은 자들의 실력은 신뢰할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몽테뉴는 똑똑히 일러줍니다. 두 번째 인물은 구조주의 창시자 레비스트로스입니다. 몽테뉴 400주기를 맞았던 1992년 그는 어느 시대에나 의미 있는 철학적 쟁점을 되살려는 힘으로 몽테뉴를 인용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계몽 시대의 철학이 인류 역사에 존재한 모든 사회를 비판하며 합리적 사회의 유토피아를 꿈꾸었다면 다원주의는 하나의 문화가 권위를 앞세워 다른 문화를 재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한다. 몽테뉴 이후로 그의 선례를 따라 많은 철학자가 이런 모순에서 탈출할 출구를 끊임없이 모색해왔다. 확신에 찬 계몽주의가 실패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날렵한 대리자로 몽테뉴는 여태 소환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의 수립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삶 그 자체를 증오하지 않는 틈새를 그의 언어가 제공하기 때문이죠. 거대 서사가 소거돼도 세계의 다양성을 인정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푸코입니다. 광기의 역사엔 몽테뉴의 이런 문장이 박혀있죠. 광기는 이성의 형태다. 광기가 이성과 같은 탓에 지식은 광기와 마찬가지로 탐욕적 권력을 욕망합니다. 정상과 이상을 가르는 지나친 기준이 배타적 역사를 주저했듯 암과 무죄의 과도한 대립은 배제의 사회를 만들죠. 광기가 초월의 이미지를 얻었던 중세처럼 현대 이성은 주술가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따라서 이성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고 비난받을 이유는 없지요. 이런 측면에서 몽테뉴가 창조한 말인 에세를 북 가는 대로 쓴 글이라고 정의했을지도 모릅니다. 수필로 번역되는 이 의미와 푸코가 진단한 몽테뉴적 질감은 유사하죠. 그러나 에세는 북 가는 대로 쓴 글이 아닙니다. 에세는 에세이에를 몽테뉴가 직접 명사화시킨 단어인데 이는 처음 해보다, 해보려고 애쓰다는 뜻으로 능동적인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일종의 시도에 대한 긍정이죠. 요컨대 에세는 무엇인가를 하려는 능동적 출발점입니다. 북 가는 대로 쓰는 글은 차라리 시에 가깝죠. 몽테뉴는 에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글은 영광이나 칭송을 바라기 어려운 일종의 수련이요 이름을 낼 만한 것이 못 되는 일종의 작문이다. 아이들의 교육에 관하여 한 소제목을 단 글은 시도하려는 몽테뉴의 자발성을 조금 더 세미하게 구체합니다. 나는 이 글을 내가 믿는 것들로 내놓은 것이지 믿어야 할 것들로 내놓은 것은 아니다. 내 목표는 오직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내일의 그 나는 아마도 다른 나가 되어 있을 것이다. 시도는 생기의 어머니입니다. 내가 믿는 것들만 확실하면 내가 믿어야 할 것들이 없다 해도 무기력하지 않을 수 있지요.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존재는 존재의 보호자다. 현 존재는 살아있음 그 자체입니다. 실존인 것이죠. 실존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양 시도할 줄 알아야 궁극에 질린 존재 그 자체와 대면할 수 있죠. 새롭게 시도해야 하고 새로운 시도는 새로운 배움으로부터 출현합니다. 적박한 세상에 생기를 잃지 않을 단서를 제공하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변환합니다. 배워야 쾌활하게 살 수 있다. 기초적 배움만으로도 존재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계관은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적절한 세계관임은 확실하죠. 르네상스적 인간처럼 적격은 아니더라도 반집받은 세상에 적절하게 살 입지는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요. 다만 투박해서는 곤란합니다. 적절한 삶이 막무가내 삶은 아니죠. 프랑스인들은 이를 눈치챘기에 에세이와 같은 촌스럽지 않으면서도 적절히 삶의 동력을 제공하는 책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몽테뉴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살펴봅니다. 우선 이 질문은 몽테뉴가 에세이를 쓴 동기를 수약하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했지요. 왜 작가가 되고 싶었을까? 몽테뉴는 이렇게 씁니다. 글을 써본
살아볼까 하는 망상을 내 머릿속에 처음 넣어준 것은 몇 년 전 나 스스로 몸담은 고독의 울적함에서 비롯된 멜랑콜리, 그러니까 내 타고난 기질과는 상극인 심정이었다. 멜랑콜리, 즉 우울의 심연을 타고난 쾌활함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몽테뉴는 작가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순박한 결정이 다음과 같이 대담한 표현까지 쓸 수 있도록 도왔죠. 이것은 진솔한 책이다. 존재의 쾌활함을 지키기 위해, 우울의 어둠을 극복하기 위해, 정직하게 살기 위해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증언이죠. 요컨대 글쓰기가 주는 부동심을 존재의 기술로 세밀하게 세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세이는 이런 문장으로 압축돼 있죠. 잘 죽고 잘 사는 법. 몽테뉴는 이 삶에 대한 예찬을 비웃기 위해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다음과 같은 권고를 인용했습니다. 감히 현명하라. 시작하라. 잘 사는 것을 미루는 자, 그는 강을 건너기 위해 물이 다 흘러가 버리기를 기다리는 촌사람과 같다.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시도하고 배우라는 종용입니다. 잘 살기 위해 애쓰는 기술을 연마하는 증거죠. 이것이 프랑스인들이 몽테뉴를 아끼는 이유고 몽테뉴가 작가가 되기로 작정한 원인입니다. 앙드레지드는 현대 프랑스에서의 최고봉이 된 작품 지상의 양식에 들어가는 말 앞에 호라티우스와 유사한 주장을 써 넣습니다. 그는 몽테뉴를 사상의 지침으로 삼은 인물이죠. 지금 당장 만족하는 삶으로 가야 한다. 한사코, 삶을 부둥켜 안으려는 특유의 과격함이 삶을 살아가는 시크한 기술입니다. 산다는 것에 경의와 찬탄을 보낼 줄 알아야 하죠. 숨 쉬는 것은 기적이니까요. 삶보다 신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과 삶은 분명 다릅니다. 죽음이 근심을 키운다면 생즉 필사, 사즉 필생이란 교훈은 잠시 버려두어도 좋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는 어느 날 시작한 것은 결국 끝나게 되지 않을까요? 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존재하는 것이 존재를 중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존재는 중단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죽음을 염두에 두는 삶이 옹골찬 삶의 조건만은 아닙니다. 게다가 출산과 죽음은 동일한 것도 아니지요. 장칼레비치의 말을 조금 더 들어봅니다. 우리는 출생, 그리고 수정과 태아 상태 등이 조건들과 이어지는 단계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진행 단계가 없는 무아입니다. 존재의 중단이라는 문제는 그 자체로 가장 심오한 신비로 남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충격적인 사건과도 같습니다. 대담자는 재차 질문합니다. 그 신비가 언젠가는 밝혀질 수 있을까요? 장칼레비치는 이렇게 답하지요. 신비와 비밀은 구별해야 합니다. 죽음의 신비는 비밀이 아니라는 사실로 특징 지어집니다. 죽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밀 자체가 없지요. 죽음은 비밀이 아니며 그 점에서 죽음은 신비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순진무구함의 신비처럼 백일화에 환하게 드러나 있는 신비입니다. 신비는 투명한 가운데 존재라는 사실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신비는 제대로 살아가는 맛에 적응할 때 비로소 겨우 줄어납니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지요.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겨를이 없습니다. 두 번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장에 감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학보다 더 명랑하고 쾌활하고 경쾌한 것은 없습니다. 안녕. Paper Renaissance